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맛집과 요리의 실체는 집단 중독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의아하시죠? 네, 맛집과 요리 정말 어디 가서나 볼 수 있죠.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TV입니다. 또는 뭐 다른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고요. TV에서 보는 것들이 뭘까요? 맛집 소개, 요리 소개, 아니면은 음식 그 자체를 다루는 것,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주된 내용이 보면은 음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요리 기행. 네, 이런 거 보셨죠? 요리 기행.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렇게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무슨 요리가 있나, 무슨 맛집이 있나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새로 등장한 게 먹방이라는 거죠. 아예요, 작정하고 먹는 거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먹는 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무슨 예능 프로예요. 뭐 이렇게 즐기기 프로인데 보면은요, 이제는 이 앞에 테이블에 이 음식이 있어요. 네, 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서 다른 거를 볼 수 있냐면요, 음식점에서 볼 수 있죠. 음식점을 잘 살펴보세요. 음식점에서요, 계속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름을 갖다가 뭐 퓨전 요리, 뭐 별의별 뭐 새로운 이름이 많아요. 네,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면요, 재료는 거의 다 똑같아요. 뭐 그 재료가 그 재료입니다. 물론 이제 수입을 좀 해서 재료를 수입을 해서 이전에 못 봤던 것들, 못 먹어봤던 것들을 새로 등장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별게 아닌데 하여튼 새로운 게 자꾸 등장을 해요. 이름도 등장을 하고 맛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주로 달라지는 게 뭐냐? 자꾸 섞어가지고요, 네, 원래 있던 걸 갖다가 자꾸 다른 맛을 만들어내죠. 아니면은 뭐 양념을 갖다가 다르게 한다든지 소스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래서 큰 방향이 뭐냐면은요, 뭔가 하여튼 새로운 것, 새로운 맛, 아니면은 이 강한 맛,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죠. 그래, 심지어는요, 이 음식점 이름이요, 그러니까 무슨 중독,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음식 이름이요, 중독 뭐, 예를 들면 중독 떡볶이, 중독 족발, 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 이제 맛집을 찾다 보면은요, 이런 사실을 혹시 깨달으셨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맛있다고 찾아간 집이요, 한 몇 개월 지나면 없어져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참 특이한 현상이죠. 다른 나라 가보면은요, 오래된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을 유지하는, 뭐 심지어는 100년 된 음식점도 있고요. 그런데요, 한국은 오래된 음식점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 지나면은 또 새로운 그 집이 문을 닫고, 뭐 한참 막 그냥 뭐 사람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 보면은 어느덧 없어져 버려요. 참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자, 이게 이제 방송국과 이제 음식점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떠냐? 네, 우리 국민들은 어떠냐? 국민들은 이 맛집 찾아다니기가 내 삶의 낚시다, 이런 분들 많이 보셨지 않으세요?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맛집을 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즐거운 일을 하자 그러면은 거의 다 이 맛집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뭐 등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먹기가 목적이죠. 그래서 반드시 뭘 싸가지고 가서 등산하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먹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내려와서 또 다시 모여가지고 또 먹죠. 그러니까 등산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먹기가 목적이 되는 거죠. 또는요, 뭐 골프도 그렇습니다. 이 골프장 주위에요, 그렇게 음식점이 많은 나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골프장에 그 클럽이 있잖아요. 네, 그 클럽도 그렇게 음식을 잘 차리는 그런 클럽, 그게 참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죠. 요즘은요, 한국의 이런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좀 배우고 있기는 합니다. 워낙 우리가 그게 강세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음식점이 왜 새로운 맛을 자꾸 만들어내느냐? 네, 그거는 우리가 찾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새로운 맛을 찾고 뭔가 강한 맛을 찾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음식과 요리의
굉장히 그 과다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뭐 이런 의미죠. 이거는 몸에 좋은 음식, 이거는 비싼 음식,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 이거는 정말 그 7성급 셰프가 만든 음식,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네, 이런 거 보셨어요? 그 음식점에 가면은요, 음식의 효능이라는 게 써 있어요. 네, 이것도요, 참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 가보세요. 그냥 음식점이면 음식점이지, 거기에 음식이 무슨 효능이 있다, 이런 거 써붙인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거죠. 장수식품. 네, 이것도 뭐, 이렇게 말을 붙이는, 뭐, 적극적으로 붙이는 나라도요, 아마 우리나라가 아마 정말 특이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굉장히 유행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고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음식 사진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요, 사진을 찍어요. 네, 그리고는 뭐, SNS에 올리는 거죠. 남들도 좀 보라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있긴 한데요. 인구당, 네, 얼마나 음식 사진을 찍느냐를 보면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는 적은 사람이 해도 그 숫자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많이 올렸냐가 아니라 인구당 얼마나 올렸냐를 치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최상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한다면은요, 거의 음식 문화가 뭐 아주 압도적인 1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문화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문화가 예능. 그러니까 예능이라는 게 이제 놀기죠. 뭐 요새는 이제 뭐 한류라고 하기도 하고 K-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거의, 그 중에서도 먹기가 거의 뭐 압도적인 문화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뭐 예술이라고 하는 것, 네, 뭐 예술에는 이제 문학이 있잖아요. 근데 문학은 이제 책으로 대표되는데 책 거의 다 안 팔리잖아요. 또는 그림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네, 이렇게 위치가 낮죠. 또는 뭐 클래식, 네, 또는 국악, 다 전부 다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가 먹기 아니면은 예능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맛집과 요리가 우리의 주된 문화다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집단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중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한번 볼까요? 중독이라고 하면은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과도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중독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같은 것으로는 똑같은 걸 하는데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강한 것을 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약 중독을 얘기한다면은 같은 양으로는 이게 같은 느낌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도 마찬가지죠. 대체를 한다면은 양도 늘려갈 뿐더러 두 번째는 다른 맛을 계속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독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다른 즐거움이 다 없어져 버려요. 오직 이것만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다른 중독 잘 보세요. 게임 중독, 게임만 하잖아요. 뭐 도박 중독, 도박만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것만 합니다. 네, 뭐 마약 중독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모든 즐거움이 돼버리는 거죠.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안 하잖아요. 네, 하던 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금단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맛집을 먹기를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먹기를 뭐 제대로 의미를 안 둔다든지 잘 찾아다니지 안 한다든지 이걸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그러거나 아니면 나중에 폭식을 하게 되거나. 이게 바로 중독이죠. 그래서 맛집과 요리는 그 실체가 집단 중독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맛 중독이죠. 네, 맛 중독. 그러니까 맛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맛 때문에 당연히 과식이 일어납니다. 과식은 뭐 그 결과는 당연히 비만이죠. 네, 두 번째 결과가 폭식입니다. 네, 과식은 늘상 과식을 하는 거고요. 폭식은 한 번에 엄청나게 먹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먹고 뭐 참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다시 토해버려요. 그게 이제 되게 폭식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점점 강력한 맛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뭐 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운맛을 추구를 하는데 이제 그냥 보통 매운맛이 있잖아요. 보통 고추의 매운맛에서 그 다음에 뭘 찾아요? 청양고추를 찾죠.
청양고추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캡사이신이라는 겁니다.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맛을 보고서요. 이게 매운맛이 아니고요. 정말 저는 고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캡사이신을 갖다가 이렇게 튜브에다 넣어가지고 고추장 같이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풀어서 고추장 같이 찍어 먹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점점 출현하는 거죠. 더 강력한 맛. 네, 그걸 먹어야 약간 매운맛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먹는 사람들은. 네, 저한테는 고통인데요. 두 번째가요. 이게 집단 중독인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먹기로 이 스트레스를 푼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기, 풀기 하면은 풀기를 했다고 스트레스 받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계속 풀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먹기를 더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전체가 이게 집단 중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 중독의 특징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먹기가 모든 즐거움이 돼버리거든요.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사실은 사람이 느끼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다른 것들은 재미가 없어져요. 네, 재미가 없어지고 뭐 그림을 봐도 재미가 없고 무슨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그냥 시큰둥하고 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펴도 그냥 그게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오로지 이 맛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기가 모든 즐거움이 되는 게 우리가 집단 중독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집단 중독, 맛집 요리의 집단 중독 벗어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제 단계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은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맛집 요리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기입니다. 자꾸 부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더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의 몸에는요, 뭐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네, 뭐가 좋다고 하던 그 음식이요, 보통 한 1000그릇씩은 갖고 있어요. 네, 아무리 뭐 좋다고 한들, 뭐라고 한들, 살이 안 찐다고 한들, 보통 한 1000그릇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보든 간에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이런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세요. 이거 내 몸에 있네. 네, 여기 밑에 있네. 여기 밑에 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그 의미의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요. 그 음식 사진 찍기예요.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음식 사진 찍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내가 내 생각을 갖다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걸 어떻게 올려야 될까?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자꾸 하잖아요. 그럼 정작 그 음식 자체에는 느낌이 적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같은 양을 먹어도 충족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더 많이 먹게 되는 다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좀 그만 찍으세요. 사실 많이 찍었잖아요. 이제 그만 찍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가요, 그 먹기 프로 좀 이제 그만 보세요. 네. 이게 자꾸 국민들이 찾으니까, 네, 이 프로로 먹고 사는 TV에서는 할 수 없이 계속 그걸 갖다 방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보러 그 프로 내지 말라고, 이거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시청자가 많아야, 네, 그래야지 이 방송국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으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예술가가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음악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 PD한테 제발 좀 먹기 프로 좀 그만 내보내라고. 이거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안 봐야죠. 네. 닥터유는요, 아예 안 봅니다. 네, 지나가다가 가끔 가다가 눈에 띄긴 해요. 하도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가 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뚱뚱한 4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사람이 남자고 1사람이 여자인데요. 얼뜻 보니까요, 그냥 계속 먹는 거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말을 물론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 좀 보지 마세요. 제가 뭐 특정 프로를 비난한 건 아니지만은요. 하여튼, 맛집과 요리, 먹기, 이것 좀 그만 보세요. 네, 일단 보지 마세요. 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이요, 맛없는 음식 선택하기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느냐.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뭘까, 맛있는 메뉴가 뭘까, 이거를 선택하잖아요. 일단은요, 내가 음식점을 간다 그러면은 사람이 없는 데로 가세요. 네, 그러면 확실히 맛이 없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요, 뭐 별로 맛이 없을 거다. 보통 물어보면 어느 게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물어보세요. 어느 게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대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갑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시키지 마시고요. 네. 다른 음식 시키세요. 네. 그렇게 맛없다고 하는 음식을 시켜보세요. 그런데요, 맛없다는 음식 또는 맛없는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맛있게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맛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건 내 편견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찾고 맛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죠. 실제로 먹어보면은 다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줄 서서 그 왜 고생들을 하세요? 그거 한번 그 줄 서서 먹은 음식 또는 뭐 어떤 뭐 요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음식, 그거 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보시고요. 정말 그렇다면 한 번 들어보세요. 두 번 들어보세요. 똑같이 맛있나? 맛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아무 음식이든 내가 맛있게 들어보세요. 다 맛있습니다. 맛없는 음식 먹기 중에 하나가요, 현지식 먹기입니다. 외국 여행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거기 가셔서 꼭 이렇게 다 싸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컵라면, 또 뭐 싸고 다니? 김치, 깻잎, 김, 이런 거 다 고추장 이런 거 다 싸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비행기 타자마자 비빔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식 아예 안 먹어요. 시작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늘 먹는 게 한식인데, 거의 대부분이 한식인데 왜 해외여행 가서 한식을 먹냐는 거죠. 거기 또 가셔가지고도 한식집을 또 찾으세요. 찾지 마세요. 현지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맛없다고, 의미를 맛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맛이 없지, 그 의미 빼고 들어보시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요, 두 번만 들어보세요. 아까 맛있다고 하는 음식이 두 번 먹어보면은 맛이 없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맛없다고 생각하는 걸 두 번만 들어보세요. 현지 가셔서 두 번만 들어보시라는 거죠. 전혀 색다른 맛이 생겨요. 네, 맛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은 반드시 현지식 먹어보기를 해보세요. 다섯 번째가요, 양념과 소스 맛보다는 재료 맛으로 먹으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전부 다 양념 소스 맛입니다. 한 대표적인 예가 뭐겠어요? 찌개, 탕. 네, 국물 맛이 다 뭐겠어요? 이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양념 맛과 소스 맛입니다. 그래서요, 찌개, 탕 좀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좀 덜 시켜보세요. 가급적이면은 그냥 담백한 맛. 네, 그러니까 재료만 있는 것들을 시키라는 거죠. 비빔밥을 우리가 한국 음식 중에 최고로 자꾸 우리가 칭송을 하잖아요. 비빔밥이야말로 양념과 소스 맛입니다. 잘 보세요. 그 대표적인 맛이 뭐겠어요? 물론 이제 밥도 있고 거기에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여러 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꼭 뭐가 들어가요? 네, 두 가지가 또 들어가죠. 고추장하고요,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그 주된 맛은요, 매운맛과 이 참기름 맛이죠. 네, 그래서 비빔밥도 시키세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잘 안 넣습니다. 참기름 안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별로 안 넣습니다. 그리고 섞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씩 먹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반찬 먹듯이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거의 재료 맛으로 먹게 됩니다. 그 음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가 거기에 얹어지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돈가스 같으면은 돈가스를 이제 튀겨서 나오고 거기다 소스가 얹어지잖아요. 이것도 따로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돈가스 맛이 아니고요, 이 소스 맛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스를 얹어 먹는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세요. 저는 항상 따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가스를 찍어서 돈가스 맛을 먹어보고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소스를 조금 찍어 먹는 거죠. 스테이크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스테이크를 갖다가 거기다가 A1 소스라는 거 갖다 듬뿍 쳐서 먹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갖다 놓으세요. 근데 주로 그냥 스테이크 맛으로 드세요. 저도 사실 스테이크를 잘 못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스테이크를 어떻게 먹기 시작했냐면요, 그냥 제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스테이크를 갖다가. 그리고 아무 요리도 하지 않고요, 그냥 굽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넣은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후춧가루. 약간 후춧가루 뿌려가지고, 저는 소금도 안 넣습니다. 그냥 고기 맛으로 먹는 거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고기 맛으로.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샐러드 드실 때도요, 그 소스 뿌리잖아요.
듬뿍 뿌리잖아요. 네, 그것도 따로 하세요. 그냥 샐러드 그냥 드시고요. 그 채소 하나하나가요, 참 오묘한 맛이 있어요. 근데 소스를 뿌려놓으면은요, 그 맛은 전혀 안 느껴지고 소스 맛으로 다 가려집니다. 우리 샐러드의 그 한국 것이 이제 쌈이잖아요. 근데 그 쌈을 드셔야 되는데 그 장을 갖다가 듬뿍 뿌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장은 별로 하지 마시고 쌈만 드세요. 쌈만 드시거나 쌈에다가 고기 올려 드시거나 뭐 이렇게만 드시면 됩니다. 맛집 요리의 그 집단 중독 중에 하나가 제가 맛 중독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 중독을 깨는 방법. 깨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요. 한 입 한 모금이라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맛있게 한 입을 드세요. 네,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바로 이어서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한 입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이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계속 맛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멈추지를 못해요.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물 한 번씩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멈추기가 되게 쉽습니다. 중독 끊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식사 중에 물 마시는 게 몸에 해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익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2가지 더 남았습니다. 네, 7번째 방법이 느리게 먹기입니다. 느리게 먹기. 다들 빨리 먹게 하잖아요. 빨리 먹게 할 때는 이게 중독 때문에 빨리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고파서 빨리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처음에만 그랬죠. 이제 와서는요, 요새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몇 개월치, 3개월치 식량은 다들 갖고 다니는데요. 그래서요, 빨리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느리게 들어보세요. 느리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느리게 하냐면은 한 30분씩 느리게. 네, 그러니까 주식이든 간식이든 먹기 시작하면은 느리게 먹는 겁니다. 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부러 먹기 대신 다른 즐거운 것 해보기. 근데 그 중독의 특성 때문에 다른 게 하나 더 안 즐겁잖아요. 이제 처음에는요, 아무리 해도 안 즐거워요. 다 재미없고 먹을 생각만 나요. 그런데 그것도 2번 해보세요. 정 안 되시면 3번 해보세요. 4번 해보세요. 그게 뭐가 됐던. 네? 예를 들면은요, 콘서트 관람 또는 연극 관람, 뭐 이런 거 안 해보셨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미없어요. 네. 또는 저는 이제 엊그저께 가야금 공연 관람을 갔는데요. 이게 재미없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2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진짜 다른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 먹는 맛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즐거움으로 다가오려면은 2-3번은 해보셔야 되는 거죠. 중독이 되어 있을 때는요, 도대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독된 그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맛집과 요리만 보입니다. 그런데요, 벗어나기를 해보세요. 정말 그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다른 즐거움과 다양한 이 삶의 낚시 있다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중독 벗어나기 시작해 보겠습니까?